이제 실제 협상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공적인 협상의 80%는 준비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준비가 철저할수록 협상 테이블에서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협상 의제를 명확히 하세요. 무엇에 대해 협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 일정, 서비스 범위 등 여러 의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의제별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협상 목표를 설정하세요.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기가 아니라 90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계약하기와 같이 명확하게 설정합니다. 이때 최상의 결과, 기대하는 결과, 최소 수용 가능한 결과와 같이 세 가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세요. 거래처의 최근 동향, 관심사, 예산 상황, 의사결정 구조 등을 파악합니다. 이 정보는 상대방의 BATNA를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래처는 최근 신제품 개발 예산을 10% 삭감했다와 같은 정보는 협상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요구와 욕구를 예측하세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요구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욕구까지 생각해봅니다. 거래처가 가격 인하를 요구한다면 그 이유가 예산 부족인지, 기획안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협상 전술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다섯째, 협상 전략을 수립하세요. 앵커링, 니블링 등의 전술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합니다. 특히 첫 제안을 어떤 수준으로 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너무 높으면 협상이 중단될 수 있고, 너무 낮으면 이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협상 역할을 분담하세요. 누가 주요 협상자가 될 것인지, 누가 기술적 질문에 답할 것인지, 누가 의사결정권을 가질 것인지 등을 미리 정합니다. 이렇게 역할을 명확히 하면 협상 중에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ATNA를 준비하세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합니다. BATNA가 강할수록 협상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나쁜 거래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 과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는 협상 성공의 열쇠입니다. 특히 중요한 협상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준비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술들은 협상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적절한 오프닝으로 시작하세요. 첫인상은 협상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과 라포를 형성하되 본 주제와 관련된 가벼운 대화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미팅을 위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귀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는데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같은 인사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둘째, 경청의 기술을 활용하세요.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는 입이 아니라 귀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 진짜 니즈를 파악할 수 있고 이는 협상의 지렛대가 됩니다. 간단한 맞장구나 요약 정리를 통해 경청하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귀사에서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업무 효율성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군요. 와 같은 확인 질문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질문의 기술을 마스터하세요. 적절한 질문은 상대방의 생각과 니즈를 끌어내는 열쇠입니다. 열린 질문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나요? 와 닫힌 질문으로는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신가요? 를 적절히 활용하세요. 특히 왜라는 질문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몸짓과 표정을 의식하세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자세, 적절한 눈 맞춤, 긍정적인 표정은 협상력을 높입니다. 반면 팔짱을 끼거나 시계를 자주 보는 행동은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적절한 침묵을 활용하세요. 침묵은 강력한 협상 도구입니다. 상대방이 제안을 했을 때 바로 응답하지 말고 잠시 침묵하면 상대방은 불안해하며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와 같은 반응도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감정적 반응을 자제하세요. 협상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극적인 말을 해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문제가 아닌 이슈에 집중하세요. 그 부분은 일단 접어두고 납기 일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와 같이 화제를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윈윈을 추구하세요. 협상은 전쟁이 아니라 협력의 과정입니다.
상대방도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으면 장기적인 관계 구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가격은 조금 낮추되 계약 기간을 늘리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귀사는 비용 절감 효과를, 우리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실전 기술은 연습을 통해 발전합니다. 중요한 협상 전에 동료들과 역할극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전에서는 준비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이러한 기본 기술을 익혀두면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끝난 후의 과정도 협상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협상을 마무리하고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합의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세요. 협상이 끝나갈 때는 지금까지 합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92만 원, 납기일은 다음 달 15일, 추가 서비스는 와 같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세요. 이 과정에서 오해나 불일치가 있다면 즉시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음 단계를 명확히 하세요. 누가, 언제,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저희가 내일까지 계약서 초안을 보내드리면 금요일까지 검토해 주시겠어요? 와 같이 명확한 일정과 책임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협상 이후의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셋째, 협상 직후에 메모를 작성하세요. 협상이 끝나자마자 주요 내용, 합의 사항, 다음 단계 등을 기록해 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부 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즉시 메모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메모는 내부 공유용으로도 유용합니다. 넷째,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세요. 구두 합의는 오해나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합의 내용을 이메일이나 문서로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보내세요. 오늘 미팅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혹시 이견이나 추가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내면 좋습니다. 다섯째, 관계를 유지하세요. 협상은 거래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감사 메시지를 보내거나 때로는 관심사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관계 유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협상 결과를 평가하세요.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에는 성과와 과정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어떤 전략이 효과적이었는지, 어떤 부분을 더 개선할 수 있는지 분석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다음 협상을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신뢰입니다. 합의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신뢰를 쌓아가세요. 그러면 다음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협상은 합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행에서 완성됩니다. 협상 후 과정을 소홀히 하면 좋은 협상 결과도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후속 조치로 협상의 성과를 확실히 확보하세요.